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만큼 다음 달 초 시내 곳곳에 유등을 밝히고 공연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옛 동해남부선 철길 위로 다시 열차가 다닙니다.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의 핵심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실내 스포츠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등산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억새가 장관인 울산 영남 알프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을 축제 대부분이 취소됐는데요. 진주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만큼 다음 달 초 시내 곳곳에 유등을 밝히고 소규모 공연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유등으로 물들었던 남강은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합니다. 그런데 잿빛을 잃고 잠자던 유등 보관 창고가 요즘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작가들이 유등에 고운 색을 입힙니다. 올해 축제가 취소됐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연말에 다시 등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접어들면 유등을 다시 밝히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이곳 남강과 진주성에 유등 100여 개를 설치해 10월 축제 전면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진주 곳곳에 유등을 전시하는 것은 축제의 생활화 그리고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지역 16곳에 유등을 전시하고 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도 이어갑니다. 예술가들은 시민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현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좋은 모습과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빈 점포는 이색 문화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예술인들에겐 창작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작업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진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 전역으로 유등 전시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시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10월 축제의 다양한 모습과 어울려 문화예술 항류 기회를 누리지 않을까.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소중한 경험이 내년 축제에 반영되고 올해가 가기 전 다시 남강이 유등으로 타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옛 동해남부선 철길 위로 다시 열차가 다닙니다. 달맞이 언덕 아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의 핵심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맞이 언덕 아래 청사포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걸어서 감상하던 바다를 해변 열차 안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천혜의 풍경을 즐기다 보면 동해남부선 기차의 옛 추억이 떠오르는 건 덤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끝자락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 해수욕장까지 4.8km 구간에 해운대 해변 열차가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내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여느 케이블카 등과는 차원이 다른 홍콩의 피크트램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카와 같은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서 해변 열차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배터리 충전 방식의 친환경 열차로 평균 시속 15km, 왕복 운행하는 데 1시간이 걸립니다. 옛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송정 구간 폐선 부지를 개발하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돼 이번 열차 개통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 속에 토론회 개최와 원탁회의 구성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뤄낸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블루라인 사업은 폐선 구간을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차에 이어 이달 하순에는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10m 레일 위에서 자동 운행되는 스카이 캡슐이 국내 최초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양 관광도시 부산, 특구, 해운대에 걸맞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인기 있는 대표 관광시설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거창 등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며 큰 쌀쌀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내외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면서 가야산과 지리산 등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흐린 날씨를 보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창원은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점점 건조해져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등산하면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20, 30대 젊은 등산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실내 스포츠 활동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SNS에 등산을 하는 멋진 모습을 남기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가을을 맞아 억새가 장관인 울산 영남 알프스의 풍경을 김문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은빛 억새 물결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억새풀. 등산객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억새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올라왔는데 되게 아름답고 또 지금 보니까 전국의 최대의 평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신불산 정상 인근은 평일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래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을 인증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갈대밭이 가을에 오면은 되게 예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포털 그런 곳에서도 정리해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완등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 젊은 층 참여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운동이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등산을 하는 게 운동에 더 효과가 있으니까. 가을 단풍이 영남 알프스를 진하게 물들이면 더 많은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주말 동안 경남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1,093명이며 23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284명이 퇴원했고 현재 마산의료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모두 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일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오늘까지 계도 기간이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을 막고자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비롯해 실직으로 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미취업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특수학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초등학교와 800명 이상인 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고 그 밖의 학교는 전체 등교를 권고하고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전교생 등교 수업을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공립 중등교사 46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선발 인원은 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과 결혼 현황 등을 반영해 사전 예고 인원보다 163명 늘어났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경남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가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다문화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않고 이주민 가요제와 문화 다양성 토크쇼, 단편 영화 공모전 등 볼거리를 늘리고 14개 나라 맛집과 문화 등이 소개됩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역사교육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7일 재개관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2004년 개관한 거창 사건 역사교육관에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역사교육관을 8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학살 현장과 국군 모습 등을 형상화한 모형과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부속섬인 추봉도와 용호도의 포로수용소 유적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거제도에 이어 추가로 건설한 이곳 포로수용소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건물터와 돌담 등 건물 잔해가 섬 곳곳에 남아있지만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어 보존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원시가 내일부터 창원 시립마산박물관에서 마산하포구 현동유적에서 나온 가야시대 유물을 전시합니다.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특별전은 세 차례 발굴조사에서 나온 배 낙타 모양의 상형 토기와 굽다리 접시 등 아라가야 계통의 토기류를 중심으로 유물 2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 회원구를 잇는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이 개통 2년을 맞았지만 통행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올해 예측한 통행량은 하루 3만 6천 대지만 올해 하루 평균 통행량은 12,000대에 불과해 예측 통행량의 30%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팔룡터널 운영사는 금융권에서 조달한 사업비 이자를 낮추는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이번 시즌 첫 5연패에 빠졌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7회까지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불펜 투수 문경찬과 마무리 원종현이 잇따라 무너지며 7대3으로 역전패당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 LG 트윈스와의 승차는 5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인제대학교가 오는 21일까지 김해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김해 강소특군에 입주한 기업과 김해시에 소재한 의생명과 의료기기 제품의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매 조건부 모델 개발 부문에는 최대 2,500만 원을, 기업 마케팅 부문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해 출신의 한글학자 한뇌 이윤재, 눈뇌 허웅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김해 한글박물관이 이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김해시 분성로에 건립 중인 박물관에는 조선어 연구회와 한글학회에서 활동한 김해 출신 이윤재 허웅 선생의 한글 연구 업적을 전시해 한글 유상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